편집된 영상이 원인을 모르게 잘못되어서 음성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작성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희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전략적 기만 암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북한한테 전략적으로 지금 기만당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기로 약속한 그런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은 핵무력을 증강해서 남북 통일을 앞당기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대내결 속 체제의 공고성 과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유튜브에서 현 정부는 한글을 못 알아듣는 문맹 정부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대남 비난은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남한을 특등 머저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것을 대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북한한테 완전히 좀 속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속아 있어도 속아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자신이 합의한 것은 주한미군과 미 해구산 철폐라는 조선반도 비핵화였지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북한이 핵 폐기 용의가 있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는 문맹정부라고 비난했지만 현 정부는 그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기만에 완전히 속아있고 속으면서도 속은 줄도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전략적 기만에 속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은 어제 오늘 가진 건 아니고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보면서 계속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기만 분석이라는 논문을 써서 이 국제정치연구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북한은 핵 폐기 의사는 없이 비핵화라는 애매한 말로 한국과 미국을 북핵 폐기로 오해하도록 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북한은 핵 전력을 증강했고 이제 미군의 군사적 옵션을 봉쇄할 정도까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 이러한 전략적 기만의 성공 덕분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거나 남한을 공격할 수 있고 그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원문 파일을 네이버의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마 똑같은 제목을 치시면 찾으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만이라는 것은 이 학자들의 정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인 환경에 대한 잘못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상대방이 수용하도록 유도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조종하도록 고안된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만을 통해서 적에게 우리의 의도, 목표, 전략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시키고 그럼으로써 내가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한다는 겁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미 군사작전화해서 군사기만, military deception 이라는 용어로 기만의 세부적인 실행 방법을 교범으로 정리해서 교육 및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는 통상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기만은 전략적 수준에서의 기만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만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기만, 오인식, 기습을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논문에 게재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기만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기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습에는 당연히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그 중에서 뭐 상대방이 어떤 묘책을 해서 우리가 기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신무기를 개발해서 또 우리가 방심을 해서 기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오인식을 해서 기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오인식, 그건 당연히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비롯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우리 인간 자체의 어떤 지적인 한계로 인해서 오인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인식이 발생되는 그 원인 중에는 기만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만은
오인식을 유발하고 오인식은 기습을 유발해서 적에게 어떤 패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전략적 기만의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손자병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죠. 손자병법 제1편 시계에는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병자 궤도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의 유명한 전략가인 리델 하트도 그의 전략론에서 이 문구를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그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사례로서는 1930년대에 독일의 젝트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수뇌부의 전쟁 준비 노력, 즉 비밀 재군비라고 그럽니다만 그것이 서양을 깜짝같이 속인 그러한 기만적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히틀러는 서방과 회담을 하면서 독일은 독일인 보호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감쪽같이 속여서 체코 할양을 요구해서 그 할양을 받고 그래서 민헨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발발했고 그래서 서양은 완전히 기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약속해온 핵무기 개발 중단은 모두 전략적 기만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핵무기 개발 중단하지 않았고 한국,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만 깜짝같이 속은 셈이죠. 이란과 서양도 2015년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서서히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순도를 높이는 등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란의 전략적 승리, 전략적 기만의 승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외에도 역사를 통해서 전략적 기만의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방심하고 있는 어떤 국가는 전략적 기만을 계획하는 상대 국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과연 전략적 기만인가 아닌가 이걸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전략적 기만을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4가지 요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고의적이라야 되고 어떤 오인식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오인식에 의해서 기습의 성과를 달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을 해보면 우선 북한은 핵무기 폐기로 한국과 미국이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두로는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정보, 즉 핵무기 폐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핵무기를 폐기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한 겁니다. 고의적이냐 아니냐.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비핵화라는 용어만 썼지 한 번도 핵무기 폐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고의적으로 비핵화를 핵무기 폐기로 오해하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오인식 부분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남한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식했었죠. 자, 기습적인 성과를 달성했는가? 이 부분도 사실 북한은 지난 10월 열병식과 이번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과시했듯이 엄청난 핵 전력을 그 기간 동안에 증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미 본토 공격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습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한국 공격을 위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그럽니다. 또 미국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핵 잠수함, 고체 연료 엔진과 다탄두 ICBM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기습적인 손해를 전략적으로 거의 패배에 가까워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군 교범에 의하면은 기만 작전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4가지인데요. 목표, 표적, 표적에 이르는 통로, 그리고 스토리입니다. 이걸 한번 이번 비핵화 협상에 적용해 볼까요? 기만 작전의 목표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무력 증강을 위한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27번의 친서를 보내고 온갖 공작을 다 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표적에 이르는 통로를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였다. 사실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었죠.
스토리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핵무기 폐기 의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이 다 속았는데요. 다만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서 하노이 회담에서는 기만을 확인을 했고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가 생각엔 아직도 기만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비롯한 전력 증강을 하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남북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하는데도 전혀 대비하지 않으니 전략적 기반에 완전히 속아있고 아직도 속은 줄도 모르는 거죠.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전략적 기만 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교훈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말이나 의도보다는 능력에 치중해서 북한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핵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후방 침투 능력을 강화하면 우리는 후방 침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후방 침투 안 하겠다, 핵 공격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군사 교류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북한과 협상에서 문서화하지 않는 구두 약속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북한이 진짜 핵무기 폐기할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전략적 기만으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어떤 장수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의 말만 듣고 핵무기 폐기하겠다고 이렇게 믿은 거 그거는 진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북한이 기만하기 때문에 대기만, 카운터 디셉션의 개념도 정립하고 그를 위한 조직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에 대기만 조직을 만들어서 상대국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왔을 때 그것이 과연 기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군의 교범에서도 추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선의를 발동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레버리지, 압박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기보다 우리가 미 핵무기를 전진 배치해서 공유함으로써 북한한테 핵무기를 개발해봐야 소용없구나. 차라리 핵무기를 폐기해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도 받자. 이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나중에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보에 관한 방심, 무방비,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전략적 기만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